전화 왔어 지금. 이쪽이 낫나? 오른쪽. 엄마. 하이 가이스, 고나고이입니다. 간만에, 그것도 재밌는 거 나올 만큼 다 나오고 이제는 새로울 게 없을 그 시기, 이 연말에 재밌는 스마트폰 하나 체험을 하고 왔어요. 삼성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저는 이렇게 빠르게 나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느새 한 번 접히는 갤럭시 폴드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갤럭시는 2번이나 접습니다. 갤럭시 폴드도 그렇고 트라이폴드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접고 펼치려고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고 할 수 있죠. 화면 사이즈에 따라서 분리되어 있던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역할을 하나의 기기로 통합을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번에 트라이폴드가 그 목적을 얼마나 잘 달성을 하고 있는지, 일반 소비자에게 먹힐 수 있는 충분한 제품력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왔습니다. 뭐야 이 여자 왜 이렇게 밝고 마음에 드는 화면을 펼쳤을 때 10인치 사이즈의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최대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어요. 아이패드 미니가 8.3인치인데 적어도 트라이폴드를 구입을 하자마자 당장 아이패드 미니 정도는 뛰어넘는 화면 사이즈의 3분할 멀티태스킹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갤럭시 폴드에서는 솔직히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정말 태블릿을 대체할 수 있는 사이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는 2억 화소 메인 카메라까지 딱 탑재를 해서 갤럭시 S25 울트라급의 하드웨어와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고요.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16기가 램의 512 용량 단일 옵션입니다. 안 그래도 갤럭시가 최근 AI 기능으로 경쟁사 대비 확실히 차별화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트라이폴드를 통해서 더 커진 화면 사이즈와 더불어서 AI 관련 기능들을 앞으로 사용하기에도 더 쾌적해졌어요. 그리고 배터리는 5600mAh가 탑재가 됐는데 이렇게 얇은 두께로 만든 걸 생각하면 야, 이거 선방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5W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해요. 폴더블 역대 최대 용량이기도 하고 30분에 50% 충전이 가능한 수준인데요. 얇은 두께의 고용량 배터리, 이 두 가지 키워드가 함께 가는 건 뭐 항상 반갑고 항상 아름다운 일이죠. 솔직히 저는 울트라보다 더 많은 용량의 배터리를 넣어준 거는 정말 기대 밖이었습니다. 제가 이따가 내구성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약간 엔지니어링 측면에서의 변태력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안으로 이렇게 두 번이 접히는 구조다 보니까 종이처럼 밀리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런 종이 겹침 현상까지 계산한 슬라이딩 레이어로 이번에 설계가 됐다는 점, 그리고 힌지는 20만 회 폴딩 테스트까지 거쳤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는, 아니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걱정을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기대를 했던 부분과 현실에서의 차이, 이 갭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걸 이 트라이폴드라는 제품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현실적으로 사용하기에 편한지,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몇 가지 끔찍한 요소들을 체크를 해봤어요. 일단 휴대성 측면에서 펼쳤을 때 3.9mm로 아주 얇은 게 맞죠. 확인을 했고, 접었을 때도 심지어 12.9mm로 갤럭시 폴드 7과 비교를 하면 물론 두꺼운 건 맞지만 두 번 접히는 폰이 이 정도의 무게와 이 정도 주머니 넣었을 때의 휴대성을 갖고 있다면 저는 일단 휴대성 측면에서의 트라이폴드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갭 차이가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구성,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죠, 제품의 특성상.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로 첫째, 앞서 제가 간단히 언급을 한 것처럼 종이를 여러 장 겹쳐 접으면 밀리는 현상, 그 현상을 역이용했다고 합니다. 각 레이어마다 당기는 힘과 누르는 힘에 최적화된 서로 다른 첨단 소재를 적용해서 스트레스를 상쇄를 했고요. 그리고 외부에 노출되는 화면의 경우는 외부 충격을 한 점이 아닌 전체로 분산시키는 보호층 기술을 적용을 했어요. 둘째, 트라이폴드는 각기 다른 3개의 패널이 하나의 스마트폰을 구성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의 패널 무게와 접히는 양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서 힌지 내부 설계를 비대칭으로 만들고 그럼으로써 무게의 중심을 중앙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렇게 접혔지? 그럼 힌지가 주름이 있을 거 아니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근데 얘는 한 번 이렇게 접으면 돼요.
그치? 근데 얘는 이 접힌 부분을 포함해서 또 이렇게 접어야 돼. 그러다 보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분급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셋째, 20만 회 폴딩 테스트라는 실생활 가혹 테스트까지 했다고 해요. 이거는 5년간 하루 100번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이거를 견디는 정도의 내구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구성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그 갭 차이까지도 사실 이제는 한 번 접는 그 노하우와 경험이 워낙 오랫동안 쌓여 있다 보니까 뭐 2번 접는 거? 뭐 까짓 거 뭐 한 번 더 접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마치 이런 느낌으로, 물론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가장 기대와 현실의 갭 차이가 클 거라고 생각했던 이 내구성에 대한 부분 역시도 첫 세대에서 상당히 잘 준비를 한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진짜 아주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만져보고 좀 놀란 부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배터리 사용시간. 화면이 더 크다 보니까 갤럭시 Z 폴드에서 잘 사용을 했던 멀티태스킹 활용성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멀티태스킹 환경에서 영상 재생과 온디바이스 AI 등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부하가 이거는 클 수밖에 없는데, 이때 우리가 기대하는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배터리 사용 시간이 이게 정말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 아주 중요하잖아요. 동영상 재생 시 공식적으로 최대 17시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배터리야말로 사실은 사용자마다 어떻게 얼만큼 사용하냐에 따라 정말 큰 차이가 나기 마련이긴 하지만, 일단 S25 울트라보다도 더 큰 배터리 용량을 탑재했고 또 여기에다가 45W 고속 충전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 사용 시간에 있어서도 실제로 하루 종일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실기를 갖고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트라이폴드를 폴드의 확장판 혹은 조금 더 커진 화면의 스마트폰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멀티태스킹이 더 잘 되고 화면이 더 커진 스마트폰이겠지? 그러면 이 기준으로 딱 평가를 해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물론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직접 써보면서 생각이 좀 바뀐 부분이라면, 이 제품을 기존 폴드 시리즈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트라이폴드는 스마트폰이 커진 게 아니라 펼쳤을 때 완전히 태블릿이라고 보는 것에 가까운 환경을 제공하고요. 폴드와 반대로 태블릿이 전화가 되는 상황을 전제하는 게 이 기기를, 이 트라이폴드라는 기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더 도움이 돼요. 즉 폴드 경험의 확장이 아니라 접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태블릿을 만든 것이 이 제품의 방향성인 거죠. 예를 들어 갤럭시 폴드에서 많이들 사용하는 플렉스 모드 있죠. 이 플렉스 모드는 트라이폴드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 활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스마트폰처럼 쓰려고 접근을 하게 되면 실망을 할 수 있고 어색해지고, 하지만 태블릿을 들고 다니는 새로운 사용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1세대 제품인데도 완성도가 정말 기대 이상이라는 점. 특히 걱정했던 내구성, 두께, 무게, 배터리 사용 시간까지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느껴졌고요. 또 1세대니까 감수해야지 하는 그런 불안함 같은 그 느낌이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 이번에 모바일에서는 최초로 독립형 덱스를 탑재를 하게 되면서 별도의 모니터 연결 없이 덱스 모드 실행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안드로이드 앱을 팝업창 형태로 최대 5개까지 띄울 수가 있고, 그리고 워크스페이스의 경우는 최대 4개까지 만들어서 왔다 갔다 이 사이를 전환하면서 PC 데스크탑에서의 작업 환경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트라이폴드의 새로운 덱스 모드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트라이폴드는 기술이나 완성도 때문에 고민하는 제품 아니에요. 충분히 성공적인 1세대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망설일 이유가 있다면 그냥 그거는 무조건 딱 단 하나, 가격이 359만 400원. 정말 어마무시한 가격이죠. 스마트폰에서 앞자리가 300이라니, 3이라니. 이렇게 새로운 카테고리의 디바이스가 현실로 왔다는 건 분명 흥미롭고 재밌고 설레는 일이고 또 잘 나온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 독특하고 멋진 경험을 내 지갑이 과연 허락을 할 수가 있느냐, 결국 선택은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정식 출시가 되면 충분히 써보면서 제가 또 이후에 후속 리뷰 준비해 볼 테니까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 얼른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가!